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 평면곡선의 접선, 그 중에 첫 번째 음함수의 미분법과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시간으로 이 음함수 미분법과 관련된 접선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음함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이너스 라는 어떤 그 의미라기보다는 음함수의 정식 어떤 그 영어로서의 명칭은 implicit func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내포되는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 뜻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y와 x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드러나 있진 않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y는 x 플러스 1과 같은 이런 함수 표현에 있었을 때는 x에다가 1을 더하면 y가 된다라는 이 관계 자체가 드러나 있어요. 이러한 표현 자체를 양함수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어떤 관계를 표현을 했을 때 y가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를 내포되어 있는 함수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음함수 표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원의 방정식처럼 직접적인 y가 x에 대한 함수가 표현이 아닐지라도 적당한 y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 지어주면 y를 이러한 방식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y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은 함수다. xy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제한해주면 y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y가 x에 대한 표현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이미지 자체를 좀 갖고 문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f x, y는 y는 0과 같은 꼴로 주어졌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와 y 값의 범위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y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y를 x의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아까 예를 들었던 원의 방정식 꼴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여기 요 표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6이니까 6으로 나누어 주면 3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과 같은 그쵸 타원 같은 경우도 음함수 표현이다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곡선에 대한 표현인데요. xy 2x 플러스 y는 0 얘와 같은 표현도 음함수 표현이다라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y는 x 플러스 1과 같이 xy 관계가 드러나 있는 표현을 양함수 표현이라 하고요. 그렇지 않고 fx, y는 0과 같이 이런 식으로 또는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들을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음함수 표현을 갖는 어떤 곡선식이 있을 때 그것을 미분할 수 있다면 접선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요. 접선도 구할 수 있고 그 곡선의 증가 감소의 경향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과 같은 음함수 표현에 있을 때 그 도함수 dy dx라는 것을 구해 볼 건데요. 자, dy dx는 결국은 우리가 주로 쓰는 y 프라임 또는 x 프라임 x f 프라임 x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y라는 이 변수를 x로 미분했다. y라는 변수를 x로 미분했다라는 기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되냐면 미적분 2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dy dx는 이 y가 x로 당장 미분이 되지 않을 때 그 미분이 좀 어려울 때 y를 u로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그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사실은 이것이 마치 약분된 것처럼 이해를 한다면 좀 기억하기가 쉽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더 쉬울 것 같아요. fgx라는 것을 어떻게 미분을 여러분들이 해왔었냐면 겉에 있는 함수 f를 먼저 미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이 g라는 것을 미분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의 형식으로 이해했었던 바로 그 방식이 합성함수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미분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것을 미분을 할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함수 표현에 있었을 때는 y를 x에 대한 함수로 간주할 수 있었죠. y를 적당히 제한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미분해 볼게요. x제곱을 미분하는 기호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 y제곱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1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여기와 여기는 각각 미분이 잘 되거든요. x에 대한 함수로 잘 여기면 되는데, 이 부분은 y를 x에 대한 함수로 여길 수는 있지만 y가 x에 대해서 바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거쳐서 미분해 주면 됩니다. 자, 우선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자, 요만큼은 x제곱이라는 걸 x로 미분해 주면 2x가 쉽게 계산이 되고요. 1이라는 것도 x로 미분해 주면 쉽게 0이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 그럼 이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을 해준다면 이쪽에 한번 따로 빼서 생각해 보면요. d dx y제곱인데 y제곱이 x로 바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을 적용해서 y로 먼저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좌우변이 같지 않으니까 이 y로 미분한 것을 우리는 결국 x로 미분하고 싶었었으니까 dy dx로서 상쇄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하면 요만큼은 y제곱을 y로 미분하는 건 쉽죠. 이 y가 되겠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dy dx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됩니다. 큰 무리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프린트,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쪽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보이나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수정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y제곱을 당장 y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y로 수정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주어진 이 원래 표현과 다르니까 dy dx를 곱해줘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만큼은 y제곱을 y로 미분하니까 2y가 되겠고 이쪽 부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져 있는 이쪽 식을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dy dx, 즉 우리가 알고 있는 y 프라임 있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라고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자, 따라서 결론 지으면 음함수 표현에 있어서의 미분 방식은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각 항을 x에 대해서, 즉 합성함수 미분을 적절히 사용해서 dy dx, 즉 y 프라임을 계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 한번 조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x, y는 4라는 이 음함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단계 따라가 보시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dy dx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미분을 해주시면 xy를 d dx, 즉 x로 미분하고요. 우변에 있는 4도 d dx 미분합니다. 자, 그럼 우변에 있는 4는 미분해서 0 나오는 건 쉽겠고, 여기 있는 xy는 어떻게 미분합니까?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해야죠. 곱미분 복습해 두세요. 앞에 거 x로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쪽에 있는 요만큼은 ddx, 즉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 되죠. 그다음 y 곱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쪽에 있는 거는 x는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표기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연습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함수 표현에 있어서도 dy dx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 dx,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요만큼 x로 바로 미분할게요. 요만큼은 x로 바로 미분하면 0 나오죠. 뭐 여기 좀 헷갈린다면 마이너스 0이다 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주시면 ddx y제곱은 2가 되는데요. 2. 자, 그럼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자, y제곱은 x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이 좌변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ddy y제곱이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원래 있던 좌변의 식과 다르니까 dy dx를 곱해줘서 보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 y제곱을 dy로 미분해주면 2y가 되겠고 dy dx가 되고요. 그다음 애초에 우리 우변은 2였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결과적으로 dy dx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쓰는 y'이라는 이 y에 대한 도함수는 양변을 2y로 나누어 주면요 y분의 1이 되겠고, 물론 이때는 y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방식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런 루트 함수, 즉 무리함수랑 합성함수, 합성된 표현에 대한 것을 미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트 fx분의 f'x라는 이 공식 을 이용하면 쉽게 미분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걸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한 음함수 표현으로 바꿔서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안내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정리를 해주면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 이 표현에 대한 방식은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음함수의 미분을 거쳐서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적분 1, 2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곡선 y는 gx 위의 점 P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 x좌표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y는 하고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x-알파 플러스 g 알파와 같은 식으로 접선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음함수로 표현된 이 함수 표현에 있어서도 결국은 접선 기울기만 구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선을 구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접선 기울기는 결국은 음함수 미분법을 구한 y', 즉 여기서는 dy dx가 y'이잖아요. 그 y'에 대해서 x, y 값을 적절히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그 함수 값이 결국은 미분계수이자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접선 기울기만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한 접선 기울기를 m이라 했을 때 결국은 Q라는 점 위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문제풀이로 한번 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한번 포물선에 대해서는 주어진 점에 대한 접선 방정식이 공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을 안내하겠지만 지금은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한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접선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접선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미분계수, 즉 도함수의 함수값을 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음함수 편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을 미분해서 도함수 dy dx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의 함수값인 미분계수 즉 접선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양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y제곱을 x로 미분할 거고요. 음함수 미분법 사용하는 중이죠. 우변도 x로 미분할 겁니다. 물론 익숙해지겠지만 처음은 이렇게 표기를 써볼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y제곱을 당장 x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y로 미분해 줄 겁니다. y로 미분해 줄 거고, 자, 그러면 좌우변에 있는 식이 이 두 가지 식이 다르니까 dy dx를 곱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변에 있는 이 식은 4x를 x로 미분해주면 4라는 결론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y제곱을 y로 미분해주면 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해주면 되죠. 는 4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즉 dy dx를 양변 2y로 나눠줍니다. 물론 y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결국 1, -2라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니까 이 점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주면 결국 뭘 얻을 수 있습니까? y에 -2를 대입해주면 dy dx가 주어진 x와 y 값에 대해서는 -1로 정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것을 이용해주면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조금 좁아서요. 이렇게 쓸게요. y는 접선 기울기는 -1로 구해졌고요. 주어진 점은 1, -2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x, -1이다라는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러한 예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해 주시고요. 그 dy dx에 대해서 주어진 점을 대입해서 접선 기울기를 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접선 방정식을 꾸며주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미적분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점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곡선 위의 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보겠지만 곡선 위의 점을 a, b와 같은 식으로 곡선의 점을 따로 구해놓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